네, 시장에서 숨은 진주를 찾는 시간입니다. 230 종목 캐치. 오늘은 특별히 두 분을 함께 모셨습니다. 최수창 고수, 최영돈 고수 함께 하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다시 뜨는 한국의 OLED, 지금 담을 탑5 종목은 네, 그렇습니다. 최근 LG 디스플레이가 OLED 매출 성장에 힘입어 디지털 부분, TV 부분 세계 1위를 탈환했고요. 삼성전자도 QD OLED TV 판매를 해외에서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1위를 차지한 산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요. 바로 OLED 시장이 우리가 대한민국이 1위인 그 시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집으로 OLED 수혜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최수창 교수님 최근에 TV라든지 태블릿, 확장 현실 등 좀 고가 OLED 패널 채택이 계속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국내 OLED 시장도 이제 수주 사이클이 좀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은 OLED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앞으로도 기정사실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디스플레이 패널이 모바일보단 화면이 커진 게 TV겠죠. 최근에 TV를 이제 신규로 구매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65인치나 네. 75인치, 기본 75인치로 봐야 되겠죠. 네. 그죠? 그걸 보려면 누구 보면 돼요? 신혼 부부들이 신혼 가전 뭘 사냐? 신혼 부부가 한 40인치 사지는 않을 거예요. 요즘 다 75인치로 많이 가는데 이 OLED TV의 판매가 본격화된다고 봐야 되는데 2013년도에 LG전자가 유일하게 OLED TV를 제조했습니다. 그때는 LG전자만 유일하게 판매가 됐거든요. 네. 최근에는 한 20여 개사가 넘습니다. 필립스라든가 소닉이라든가 파나소닉이라든가 중국 업체 등 다양해졌는데 중요한 건 요 기업이 빠져 있었거든요. 제가 그동안에 항상 얘기할 때 삼성전자 텔레비전은 OLED 아니에요라고 했어요. 진짜 OLED 아니었습니다. 근데 네. 올해 이제 6월에 출시가 되는 건 진짜 OLED가 되는 거거든요. 요 이제 기술적인 방식에서 화이트 방식이냐 청색 방식이냐 하는데 화이트 방식은 이제 LG 디스플레이에서의 패널의 방식인데 네. 요걸 이제 기술적으로 설명드리면 좀 긴 시간이 필요하니까 짤막하게 설명드리면 요것이 어떤 장단점은 있는데 실제로 선명도나 이런 부분을 기술적으로 막 풀면 일반 소비자분들이 그것을 분간하는 것은 거의 어렵습니다. 어떤 게 더 좋은지 여부는. 네. 중요한 게 있어요. 삼성전자가 어떤 영향력을 주냐면 전 세계 글로벌 시장 TV 시장 점유율이 작년에 29.5% 1위. 1위. 네. 그리고 8K 쪽에서는 76%로 1위. 그리고 75인치 이상의 프리미엄 TV에서는 무려 점유율이 전 세계 40% 1위. 압도적이군요. 압도적이죠. 네. 근데 이 1위 업체가 OLED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글쎄요. 이렇게 판매했다라는 것은 영향력이 엄청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기업이 이제 드디어 OLED TV 나서겠다는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올해 본격적으로 OLED TV가 판매가 증가될 것으로 작년에 옴디아라는 시장 조사에 따르면 OLED TV 판매가 약 670만 대 수준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해는 1000만 대 넘어가는 건 거의 기정사실로 봐야 되는 건데 또 월드컵이 있습니다. 그렇죠. 월드컵 기간에는 또 이 대형 TV들이 많이 팔려요. 무조건 네, 이러한 어떤 가능성, 어떤 수혜가 있는 시기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고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전반적으로 OLED의 어떤 채택이 증가하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 중에 하나가 2024년도에 지금 아이폰도 OLED 채택하는데 맥북이라든가 아이패드도 OLED 채택합니다. 점진적으로. 그런 점에 있어서 본격적으로 OLED 패널 시장이 확대되는 것은 맞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엔 최영돈 교수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신 있게 대한민국이 세계 1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해외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죠. 해외 업체들도 OLED 시장에 어떤 적극적 모습 보이고 있나요? 앞에서 너무 강하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과연 우리나라의 아성을 건드릴 수 있을 만한 해외 기업이 좀 나올까라는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시장 조사 업체 옴디아에서 전 세계 TV 출하량을 2억 1천만 대 정도 2억 1천만 예, 대요? 2억 1천만 대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연간 출하량 자체가 그러니까 상당히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OLED 시장만큼은 올해 초에 800만 대 이상 증가할 것이다. 그러니까 8% 이상 증가할 것이다라고 좀 분석을 해놓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 쪽에서 지금 전개를 해나가고 있는 TV에 대한 시장 자체는 마케팅도 상당히 좀 잘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케팅뿐만 아니고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좀 진일보한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되면 이제 과연 외국 기업들이 가만히 있을 것인가 네.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이번 2022 CES를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뭐 삼성전자의 첫 번째 OLED TV도 전시가 됐었던 네. 부분들인데 그의 후속타로 좀 나올 수 있는 게 일본의 소니죠. 그다음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가 물량들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2개 업체 정도가 OLED TV 시장에 상당히 공격적으로 좀 마케팅이 좀 들어가고 네.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이 삼성전자가 이번에 내놓은 이 OLED TV의 가격 자체가 상당히 시장에서 합리적이다라는 평가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네. 혹시 가격을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100만 원 다운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네, 소니 거보다 100만 원 다운됐다라는 예. 가격으로 좀 제시를 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굉장히 좀 호평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네. 아무래도 이제 OLED와 관련된 해외 기업들은 올 한 해 OLED TV에 대한 시장 확장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국내 기업들의 좀 고전을 면치 못하지 않을까 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여기서 우리가 또 다른 이슈로 얘기를 해드리긴 하겠지만 이 해외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라인업 자체를 포기는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라인업에 대한 증가 부분들이 좀 이어져서 TV 시장뿐은 그러니까 TV 시장 자체에서는 규모 자체는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다른 오히려 폼팩터, 그러니까 쉽게 해서 뭐 아이패드라든지 아니면 노트북 쪽이라든지 예. 이런 쪽에 대한 포지셔닝 자체가 좀 증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들에 좀 신경을 써서 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그와 더불어서 뭐 저희가 다음 이슈에 아마 뭐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좀 해드리긴 하겠지만 국내 장비 쪽이라든지 소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요처 자체가 많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외국 기업을 찾으시는 것보다 국내 장비 쪽이라든지 네. 소재 쪽을 좀 찾아보시는 것도 재미있으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이 작년부터 또 업계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LG 디스플레이랑 삼성전자 TV가 이제 동맹설 하면서 이제 같이 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최수찬 교수님 봤을 때 좀 이에 대한 가능성 뭐 어떻게 보시나요? 조심스럽지만 희박하다. 아직까지는 미지수다라는 게. 왜 그러냐면 삼성이 그동안에 OLED TV가 정말 이 개발이 지연됐어요. 늦어졌어요. 투자를 한다. 왜 늦었냐? 포인트는 수율하고 생산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소한 OLED 패널 쪽에서 나오려면 수율이 70%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수율의 개발이 늦어지고 생산량 맞추지 못하니까 실질적으로 계속 지연됐던 거거든요. 그동안에서 QLED라고 TV 팔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팔았다는 얘기예요. 요 한 가지 포인트. 우리가 뭐 광고에서도 봤지만 LG전자는 국내 최초 세탁기, 국내 최초 TV. 모든 기술은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앞선 건 맞는데 문제는 제일 잘 파는 건 삼성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삼성은 지금 이번에 내놓는다는 것은 아마도 생산량이나 수율을 확실히 맞출 수 있으니까 스스로 자급자족할 가능성이 높아요. 허나 또 의심의 눈초리는 뭐냐면 지금 생산 그 설비 기준으로 월 3만 장이라서 연간 100만 대 조금 넘게 팔릴 수 있는 그 생산의 기준인데 네. 과연 삼성전자가 그 정도 가지고 되겠냐? 네. 그럼 더 많은 판매를 하려면 이 OLED 패널이 필요한데 LG 디스플레이가 올해 1000만 패널 얘기가 나오거든요, 생산량이.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LG 디스플레이를 손잡고 동맹을 맺지 않을까라고 얘기가 나오는 건데 예측을 하는군요. 예측을 하는 건데 삼성이 과연 LG를 희박하죠. 잡을까요? 분명히 삼성은 저도 아직 반려 떼서 확인 안 해봤지만 수소문 끝에 보니까 삼성이 이번에 내놨대 생산량 수율과 앞으로 생산 이걸 계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6월달 출시된 이후에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고 우선 지레 짐작으로 동맹 맺어? 이거는 아직은 섣부른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아까 우리 재영동 교수님이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큰 나무 밑에 그늘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제 OLED 세계 1위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에 부품을 공급하는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어떤 효과 있습니까? 오히려 아마 주식 투자를 좀 오래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대한 주가 흐름들도 상방향이 진행이 되게 되면 네. 그 하부에 걸려 있는 장비 쪽이라든지 그렇죠. 소재 관련된 종목군이 훨씬 네. 더 많이 뛰지 주가가 더 않습니까? 오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시간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래 LG 디스플레이 이거 투자하는 것보다 과연 관련된 종목군들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패널 메이커 주가 방향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군들, 소부장 관련된 종목군들은 같은 방향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가능성 자체가 좀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됐든 뭐 기관이 됐든 개인이 됐든 수급 자체가 쏠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만큼 이 상방으로서에 대한 변동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도 제가 잠깐 좀 언급 좀 드리긴 했었는데 뭐 국내가 뭐 1위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좀 수성을 해나가고 있는 과정, 그다음에 이제 해외 업체도 마찬가지로 OLED 시장을 좀 뛰어든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만큼 또 이
뭔가 이 OLED 시장에 대한 스탠다드를 맞춰줄 수 있는 소재라든지 장비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뭐 독일이나 뭐 프랑스, 일본 정도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국내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상승 구간들은 뭐 충분히 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부분들은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적 부분들. 아, 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작년도 4월 달에 수요 자체가 감소가 됐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이 OLED TV 시장에 대한 판매량 자체가 1분기서부터 2분기 그리고 앞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 한 해 또 스포츠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더라도 뭐 3분기, 4분기 실적까지 좋아질 텐데 통상적으로 과거에는 4분기, 1분기 자체가 실적에 대한 저점이었어요. 그렇다면 타이밍 자체를 1분기 실적 발표한 시점에서 들어가셔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양상이 틀려지겠죠. 지금서부터 많이 빠져 있는 현 시점에서 매수가 좀 들어가고 3분기에 정점을 찍어야 되는데 이게 11월 달에 또 이벤트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또 4월 달에 대한 실적 부분들도 증가가 될 수 있다. 네. 그렇다고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서부터는 우리 관련된 종목군들 뭐 소재 관련된 종목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장비 관련 종목군도 너무 좋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포커스를 좀 맞추셔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서부터는 이제 네. 조금씩 놓아가시는 것도 좀 좋은 투자가 아닌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종목이 수혜를 받는지 궁금한데요. 제가 두 분께 이제 OLED 시장 성장에 따라 좀 수혜주를 꼽아달라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어떤 종목이 있는지 5위와 4위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5위는 이녹스 첨단 소재고요. 4위는 AP 시스템입니다. 네, 최수찬 교수님, 이녹스 첨단 소재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녹스 계열사로 이제 뭐 반도체, OLED, FPCB 세 가지 소재를 이제 제조 공급하는 회사인데 뭐 보시기에 5위로 꼽으신 이유는 어떤 건가요? 우선 5위 업체 얘기하기 전에 네, LG플레이 얘기 많이 하실 거예요. LG플레이가 수요 아니냐. 네. 저는 LG플레이가 20년 넘게 주가 성장을 본 적이 없어서 사실 그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의 기대치를 개인적으로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할 때 한 가지 참고로 어떤 기업이 20년 정도 상장돼서 성장한다는 얘기를 했으면 투자금을 모았으면 네. 최소한의 성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그렇죠. 모습을 못 비춰오기 때문에 이번에 OLED 시장이 커진다 하더라도 오히려 기대치는 저는 크게 못 갖겠다는 거 말씀드리겠고 이녹스 첨단 소재는 원래는 이 회사가 연성 PCB, FPCB 쪽인데 방열 시트랑 이쪽에서 점차적으로 비중이 OLED 보호 필름으로 갑니다. 봉지재 쪽에서의 필름 성장이 이 회사가 주목이 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이녹스 첨단 소재가 결국 대형 패널이 늘어나고 네. OLED 시장이 계속 패널이 증가할수록 이 보호 필름의 봉지재를 LDP에 실질적으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주목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최영동 교수님께 4위 종목이죠. AP 시스템.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장비주 한 종목 정도는 포트에 좀 편입을 시키셔도 나쁘지 않다는 네. 말씀드리고요. 일단 뭐 동사 같은 경우는 아몰레드, 그다음에 이제 LCD 등에 들어가는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입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부분들은 레이저 응용 장비인데 이 레이저 장비 쪽은 상당히 좀 기술력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독일이랑 프랑스, 일본 기업이 꽉 잡고 있는 산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AP 시스템도 이 레이저 응용 장비를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국산화 장비에 대한 수요 부분들이 좀 증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동사에 대한 장비 수요는 증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는 뭐 직접적으로 QD, 삼성전자의 QD 디스플레이에 뭐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아마 직접적인 수혜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지금 삼성전자 S22를 통해 가지고 상당히 좀 시장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상황들인데 네. 뭐 이 부분들을 뭐 차치하고 뭐 폴더블에 대한 성장 흐름들은 또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 이제 폴더블 후공정입니다. 네. 뭐 이쪽에 대한 장비 부분들이 좀 있어서 아마 이 OLED 관련된 종목군들을 선택을 하고 장비 쪽에서 선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AP 시스템 정도는 좀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3위와 2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위는 P&H 테크고요. 2위는 덕산 네오룩스입니다. 최수찬 교수님, 이 3위 P&H 테크, LG 디스플레이에 OLED 소재를 공급하는 업체인데 좀 투자 포인트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회사는 네. 갑입니다. 어... 갑질할 수 있는 갑.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기업의 패널을 공급하는 소재를 공급하는 회사인데 네. 과거에 이 디스플레이 업계들은 투자에 좀 유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이 디스플레이의 이 기술이 워낙 빠르게 진보하다 보니까 LCD 시절에 혹시 삼진 L&D라는 기업을 기억하시나요?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LCD 시절 백라이트 유닛부터 공급했던 여러 가지 회사들이 수혜를 받는다. 맞아요. 근데 10년, 20년 가져갔으면 투자 손실입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이 디스플레이 관련주들도 OLED들도 한 트렌드하게 한 시세를 낼 수 있는 영역으로 보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이 회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유력한 갑이에요. 이유인즉 장수명 블루호스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이의 덕산네오스 같은 경우도 예전에 호스턴과 프라임 쪽에서의 소재 공급을 하거든요. 네. 레드라든가 그린. 그러니까 OLED는 결국에 유기전자 재료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세계 1등이 UDC, 2등이 덕산네오스, 3등이 이제 듀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일본의 네. 이데미츠 코산 이 4등 정도 되는데 이 P&H 테크 같은 경우가 중요한 건 장수명 블루호스트를 세계 최초로 하는데 이 회사가 듀폰에 공급합니다. 아,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공급하거든요. 네. 사실상 듀폰에서는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 때 공급하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의 소재는 핵심적인 거 또 하나 이 CPL이라는 이 고굴절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굴절이 있고 요 부분도 있어서 이 회사가 공급을 해요. 단독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단독적으로 공급하는 게 OLED 업계 세계 1등이 누굽니까 하면 LG 디스플레이고 그 다음은 삼성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인데 거기에 단도로 공급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 회사가 네. 코스닥 특례 상장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실적 자체는 HS를 재무제표 보면 그렇게 크지 않은데요 할 수 있어요. 근데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2022년, 3년, 4년도에는 지금의 매출보다도 월등히 제가 수치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깜짝 놀라실 것 같아서 한번 직접 찾아보시면 좋아요. N자나 기억자에서 네. 검색해서 찾아보셔서 자신이 공부해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가가 작년에도 그렇게 많이 오른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 주목해 볼 기업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재영동 선생님께 2위 종목 덕산네오록스. 저는 OLED 하면 이 기업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왜 그런지 몰라도. 자, 앞으로 계속 성장할까요? 수직 계열화가 너무 잘 돼 있습니다. 네, OLED 중에서 수직 계열화로 따지게 되면은 사실 예. 덕산만한 기업이 없다. 그러니까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 회사가 너무 수직 계열이 잘 돼 있다 보니까 네. 업황 자체가 개선이 딱 안 나오게 되면은 이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 무너집니다. 다 네. 그래서 아마 덕산네오록스를 상당히 뭐 이 시간대에도 그랬었고요. 그리고 뭐 1월 달에도 그랬었고 2월 달에도 그랬었고 작년도에 덕산네오록스에 대한 이야기들을 상당히 좀 많이 들었을 텐데 9월 달 고점입니다. 76,000원을 기록한 이후에 지금 44,000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아마 많이 개인 빠졌어요. 투자자분들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좀 많으실 거고 오늘자에 이러한 얘기들 해드리는 게 무엇보다 좀 반갑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일단은 뭐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자체는 뭐 앞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뭐 유기물질 2위 기업이고요. 그만큼 이제 OLED에 대한 판매장 자체가 좀 증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동사의 유기물질 자체가 수요가 좀 많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TV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덕산네오록스 같은 경우는 침투율 자체가 굉장히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노트북도 중요하고 아이폰 시리즈도 중요하고 그 이후에 뭐 XR이라든지 뭐 VR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계속 지금 이 유기물질이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OLED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바닥을 찍고 계속적으로 2022년도에 확장이 좀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은 네. 덕산네오록스는 작년에 보여줬었던 성장 흐름들을 2022년도 지금서부터는 좀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저점 자체가 지금 한 35,000에서 4만 원 정도 구간에서 지금 형성이 돼 있었거든요. 이 가격대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수 관점 네. 좀 놓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2위 종목으로 덕산네오록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OLED 시장 성장 수혜주 1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X 세미콘입니다. 자, LX 세미콘 최영동 교수님. 사실 LX 세미콘은 저는 그렇게 자주 접하지 못했어요. 근데 주가 면에서 1위입니다. 1위 랭킹. 최근에 가장 많이 올랐어요. 네. 그 배경이 뭔가요? DDI 구동칩입니다. 아.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은 모자랍니다. 뭐가 피가 모자란 것처럼 네. 요즘 파운드리 업계 차량 반도체, MC도 부족해 계속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예. 근데 DDI는 실적으로 이렇게 보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것보다 대형 패널 쪽에 들어가는 개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MLCC랑 비슷한 거죠. 예, 예, MLCC 알겠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거 1000개라면 전기차죠. 갑자기 생각나네. 전기차 쪽은 뭐 폭발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디스플레이 패널 커지면 DDI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아,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회사가 어느 정도 폭발적이었냐면 영업이익률이 무려 20%대까지 성장했는데 과거에 구사명 실리콘웍스였잖아요. 이 시기에는 주가가 갈만하면 내려가고 갈만하면 내려가고 언제 가니 그랬거든요. 네. 그랬죠. 결국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OLED가 본격화돼가면서 패널도 커지고 스마트폰도 OLED 채택이 늘어나고 거기다가 작년에 반도체 공급 불량 문제도 나오면서 DDI 칩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인데 네. 올해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다. 네. 다만 작년 한 해 동안 폭발적인 성장률보다는 점진적으로 줄어들지만 있죠. 예. 성장률 자체는 네. 그럼에도 계속 지속 성장하는 수치가 나온다는 거죠. 평균 500억대, 600억대 영업이익이었던 회사가 최근에 4천억대까지 육박하니까 한 1, 2년 만에 폭발적으로 이렇게 증가한 것은 큰 대변화가 있는 거다. 그래서 LX 세미코를 저는 OLED의 탑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최수창, 최영동 주식창 고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